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희입니다. 오세훈 시장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의 첫 사업지로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곳의 자치구는 제외됐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노후 주거 지역으로 불려왔는데요. 재개발을 희망하던 도시재생 지역 4곳이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통기획을 통해서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수급이 안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 상담 023-5153-2663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 관련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3분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속도감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자, 이 신통기획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계세요? 발표를 했죠. 21곳이 발표가 됐고, 약간 의외인 지역도 좀 발표가 됐고, 평소에 언급이 많이 됐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될 거라고 기대했던 지역들은 의외로 떨어진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정부가 이제 부담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거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은 좀 뭐 예를 들어서 중구, 강남구, 광진구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거긴 일단 제외를 한 걸 보면 조금 이제 부담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좀 이해관계가 좀 약간 복잡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속도가 좀 지체되거나 실제로 민원도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런 곳들을 일단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좀 빨리 이번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이제 가시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이 이후에 이제 빌라 시장,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들끓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서 그 부분은 저는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자면, 지금 여기를 이제 신통을 추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뭔가 개발할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서 선정되지 않은 곳들까지 권리산정위를 책정을 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신축 제한까지 다 같이 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규제들을 미리 사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쪽 지역들은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됐습니다.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원천 차단을 했고, 추후에 이제 신청하는 곳들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긍정적인 요소긴 한데, 다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전에 그 도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반발 내지는 조율,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파급적이진 않고 이제 투자할 수 없게끔 마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상승폭은 유지를 하되 상승폭이 엄청 크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큰 정책이었던 만큼 앞으로 시장의 이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부동산 이슈 살펴보면서 부동산 올인원의 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부동산 와슈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2022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전화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거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방법들을 큰 틀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추후에 이 이후에도 또 이제 뭐 유망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지금 2021년 연말에 다가오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좀 약간 혼란스럽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내년에 부동산 상승한다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보합 내지 하락 이렇게 반반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매매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거의 절반 정도고, 그리고 전세는 오히려 상승이 좀 많이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상승이 11명한테 물어봤는데 상승은 10명, 하락은 1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선이 이제 최대 변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가격이 좀 일부 하락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고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와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좀 얼어붙은 케이스가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마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완화하겠다는 큰 틀은 이제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향들을 잡아감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 전문가들은 어쨌든 공급 부족이라든가 뭐 계약갱신 만료로 인해서 물량이 부족할 거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부동산이 어떻게 이제 가격 흐름이 들어갔나 큰 틀에서 한번 일단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2014년 정도부터 2014년, 15년부터 이제 상승폭을 주도를 했고 2018년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둔화가 됐다가 상승폭이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 흐름도 계속 이렇게 됐다가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이게 과연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난 부동산, 여태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재테크할 수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전만 해도 이제 이자만 해도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몇 프로였던 세상이 있었었고 좀 안전하게 이제 투자하는 공간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약간 불확실성이 많고 대체 안전한 투자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계속 불안하고 이제 임금과 물가 상승, 말 그대로 이제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케이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됐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이익 보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뭐 패닉바잉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영끌이라고도 투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컸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정보 찾는 게 굉장히 쉬워져가지고 미래에 여기가 이제 몇 년 뒤면은 뭐가 생긴대, 몇 년 뒤면 뭐가 생긴다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하나씩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요인은 없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초저금리 시대예요. 현재는 지금 근데 1%대로 올라갔죠. 0.0%대 금리에서 1%로 올라갔고 금리가 인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아예 집을 이제 난 사지 못해,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개수로 늘어난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출 세금 규제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당장 2022년 1월 1일부터 DSR 40% 규제로 인해서 신용대출 자체가 이제 받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매수 심리 자체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가격 하락으로, 그리고 대선의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대선에 이제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 부동산, 2022년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언은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흘러갈 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드릴 건데, 전체로 봤을 때는 처음에 초반은 이제 보합 내지 일부 살짝 소폭 하락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움직이려는 사람보다 관망하거나 조금 더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을 좀 제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임대차법에 의한 매물들이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일부는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매물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큰 틀에서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선의 결과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이 후보자들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부 개발지를 제외하면 급상승도 급하락도 없을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 이미 너무 급상승할 수 있는 곳들, 개발할 수 있는 곳들, 변화가 예상된 곳들은 다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했거나 다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뭐가 뛰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개발을 갑자기 발표하는 그런 일부 개발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기도 반대로 또 크게 하락할 위험 요소 또한 없기 때문에 급상승 급하락은 없는 완만한 이제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추가적인 개발 발표 어제도 발표를 했죠. 예,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공공재개발 이제 후보지 신청할 거고, 그거 끝나면 바로 또 2차로 신통, 기획 또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가격들이 상승을 할 건데 그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신청 떨어진 지역까지도 이번에 다 투자를 못하게 신축 제한도 걸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영향으로 외부의 다른 곳들, 지정받지 않았거나 신청을 안 했던 지역들에 오히려 쏠림 현상들이 좀 예측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좀 이제 저가의 부동산들은 좀 상승폭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월별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실제적인 시행이 1월부터라서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심리가 좀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까지 있어서 좀 더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그대로 보합 내지는 중저가의 부동산들은 좀 이제 일부 단지는 좀 외곽을 기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재개발 이제 발표해서 이제 가능성 높은 지역 이미 이번에는 근데 이 부분도
좀 이미 얘기가 나온 지역들은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곳들, 그런 노후도가 높거나 입지가 좋은 곳들에 좀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월에서 6월 이때부터는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규제 완화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완화를 해서 양도세라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좀 혜택을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일부 매물이 좀 풀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약간의 이제 가격을 좀 하락을 해도 자기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심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좀 유동적인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대선 결과에 좀 이거 먼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부세 6월 이제 기준 앞두고 나서 이거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일부 급매물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약간 완만하거나 일부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 제거된다라는 건 굉장히 투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훌륭하고 변화까지도 예상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의 가격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4월에서 6월 지나고 나서 7월, 9월까지인데 이 3분기는 임대차법을 첫 적용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 전부터 아마 이제 매물들이 풀리게 될 거고 4년씩 기다렸던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제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몇 억씩 올라간 전세율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못 갔던 부분들을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을 하고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풀릴 거예요. 반대로 또 이제 전세를 했던 사람들은 또 찾아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매물은 부족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라든가 반전세를 살게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더불어서 이때부터 좀 상승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세와 같이 이 매물 시장이 풀리는 임대차법에 의한 부분으로 매물 부족 현상 그리고 가격 상승을 갑자기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인 상승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신규 물량 부족은 계속 이게 2022년부터 서울만 놓고 봐도 평소보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급 물량보다 절반 이상 부족하다고 발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이제 보이는 시기가 될 겁니다. 예측들도 이때쯤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새 것들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 그에 반해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많이 커질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랬어요. 급하게 가격 상승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 연도가 바뀌고 나면 그 내년을 기준으로 또 삼고 미리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해야지 하는 이제 대기 수요자도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연말 이런 분위기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연도에 의해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대책들도 추가 발표하는 걸로 인해서 좀 상승폭이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책들은 대부분 이제 연말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내년에 안정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항상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석 연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대책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발표들도 연말 관련돼서 이제 개발지 발표들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일부 지역지들은 개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겠죠. 그런 약간 양극화가 좀 있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측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쉽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큰 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입주 물량을 보면 돼요.
공급이 중요하고 수요, 공급과 수요의 논리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볼 때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몇 안 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알면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되고 공급이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인식을 1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냐? 내가 하려는 지역, 그 지역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도면 경기도, 경기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구마다 다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물량이 공급 물량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입주 물량을 먼저 보세요. 과연 2022년만 놓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은 얼마나 입주가 될 예정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시면 필요한 공급량과 실제적으로 공급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큰 틀에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를 한번 제가 놓고 봐서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2022년과 2023년은 거의 확정 단계예요. 왜냐 1, 2년 안에 완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정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파란 게 부족한 곳이고요. 빨간 게 많은 곳이에요.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서울만 놓고 봐도 지금 수요량이 약 49,000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 세대가 새롭게 생겨날 게. 근데 입주량이 28,000세대 정도 됩니다. 절반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이게 2021년이었다면 2022년은 그러니까 2022년 내년은 23,000 가구. 이때도 부족하고 이때는 더 부족하죠. 그리고 2023년은 더 부족해요. 2만 세대. 절반 이하로 부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도 있고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측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물량인데 이게 지금 서울만 놓고 봐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틀을 봤을 때 이제 보이시겠죠. 큰 틀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이 그래도 지금보다 좀 좋아지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곳들, 파란 표시가 된 곳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 표식은 조금 보합되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정리해드리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예측 자료고요. 공급이 많으면 하락, 적으면 상승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수요 대비 물량이 가장 부족한 곳이 현재 서울이에요. 예측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송상에서도 서울 쪽으로 언급을 많이 했던 이유가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부동산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에요. 내가 해당 지역의 근처에 있는 곳들 향후 그 지역 안에서 1km 반경 그 정도로 저는 기준을 잡는데 거기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사나 뉴스를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도가 뜨거운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면 그 지역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경쟁률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지역에서 1km 이내에 입지 분양가 세대수 평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체크하셔서 대략적으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미분양 물량 보셔야 돼요. 네, 이 미분양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미분양 물량이 계속 많이 줄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분양 물량 수도 실제로 가보니까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여기서 먼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과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죠. 예, 왜냐하면 관망하는 것도 있고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 몇 달 사이에서는 크게 상승보다는 조금 관망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아지고 더 빨라질 건데 언급해드렸지만 기존에 이번에 발표했던 신통지역만 하더라도 거기 선정되거나 미선정된 지역은 이제 투자처가 아닙니다. 현금 청산이라던가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곳들 내지는 거기와는 연관이 없는 곳들의 좋은 곳들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양극화가 심해져가요. 특히나 이번에 그렇죠. 강남의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더 오르고 중저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은 금액은 그래도 서울역 역세권에 재개발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미리미리 찾아보셔서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확정된 지역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곳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곳들, 확정된 지역들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의 자산을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락기에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매도는 오히려 상승기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좀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사려고 했을 때는 남들도 사고 싶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올라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신중하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년도 시장 아무래도 뭐 임대차 시장도 그리고 매매 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분기별로도 살펴봤고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무료 상담 또 통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본부장님, 무료 상담 통해서 어떤 고민들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세금 부분을 빼고, 세금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분보다는 많이 알지만 전문적인 부분이고 정확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의 나머지 부동산 부분은 당연히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연말 이제 2022년 앞두고 또 이제 또 계속 시장이 또 이제 뭐 발표하고 뭘 어떻게 봐야 될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의논을 하시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모든 전반적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매도 시기라든가 아니면 매수 시기 어디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무료 상담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시장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2년 부동산 투자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 베스트 5 어떤 지역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들 어떤 곳들일까요? 네, 어찌 보면은 그 투자자들 입장이나 뭔가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또 21곳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들이 나올 건데 계속 재개발할 수 있거나 뭔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곳들을 큰 틀에서 한 몇 군데, 한 5군데 정도 제가 집어봤고요. 이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거나 좀 선점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자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할 남들보다는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을 한 5군데를 체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아셔야 될 게 나의 투자금이 많은 경우는요. 아까 언급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 확정된 거 들어가시면 돼요. 네, 문제 없는 그런 확정된 것. 그 여력이 많으면 단기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면 되고 여력이 조금 부족하면 좀 몇 년 걸리더라도 확정된 곳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금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구역 안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매가 이제 가장 낮은 구축 그러니까 입주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매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낮춰야지만 어차피 몇 년 안에 철거가 다 바뀌는 게 이제 기정은 확실화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걸로 작은 거라도 저렴한 걸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의 투자금이 소액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아무래도 많이들 이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기에는 부족한 자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제 노후화된 역세권이 최우선이기는 한데 여기 부분도 좀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약간의 지금 권리산정일부터 시작해서 좀 논란이 있는 곳들이 지금 있죠. 발표됐던 곳들은 거기는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일자리 생겨나거나 주변에 변화가 확정된 곳,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할 예정인 곳들, 그 주변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일자리를 봤을 땐 고급 일자리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변화가 됐을 때는 뭐 누구나 선호하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 좀 크겠죠. 거기서 이제 최대한 가까운 곳, 그런 곳들을 선점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후화된 곳에 이제 시소가치 높은 투자금 낮은 신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신축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102곳이 신청을 했죠. 그곳들은 계속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신축 제한을 다 걸어놨습니다. 이제 신축이 뭐 지어질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는 곳들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곳들에 이제 좀 상승폭이 클 건데 여기에서도 좀 유념하게 좀 많이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자체가 이제 할 수가 없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부족해서 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건 곧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투자금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구축이 더 저렴하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는 곳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투자금 낮추고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2년 투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화두로 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서울 쪽이 그래도 공급이 가장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염두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에 바뀌는 곳,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이 이익의 크기도 큰 곳이니까 그런 점들을 살펴봐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잡았어요. 소액이 투자를 1차적으로 일단 기준을 잡았고요. 할 수 있는 그 지역들.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소액 투자를 2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1억 이하였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1억 이하가 좀 괜찮은 지역이 서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억 이하로 일단 세팅을 해봤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고 가능성,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을 했고요. 주변에 변화나 개발 확정된 곳들 위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더 좋아질 건데 여기에 일단 용산이에요. 이제 용산역을 기준으로 국제업무지구로 시작해서 이쪽에 이촌동과 원효로 일대가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이죠. 이제 이럴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부 지역은 신통 이번에 떨어졌지만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죠. 위험한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곳을 잡는 건데 자, 첫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역입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교통,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 와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서울역 자체에 GTX A, B 노선을 포함을 해서 그 신안산선, 신분당선, 그리고 광명철도까지 다 여기 5개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 바로 서울역 위쪽에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대규모의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2022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교통의 내용도 굉장히 큰, 좋은 좋은 노선을 가는 5개의 노선과 함께 여기 말 그대로 고급 일자리까지 같이 붙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데 다만 유의할 점은 이 바로 이제 서울역 왼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라인인 서계동과 이제 청파동은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죠. 이 두 지역은 투자처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바로 오른편 라인의 서우암동 앞쪽의 서우암동은 소액 투자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변화가 예상될 수 있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굳이 저는 따지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이쪽 라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대문 시장이다 보니까 상가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하고는 연관이 없고 왼편 라인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바로 앞쪽 라인이 중림동 만리동입니다. 이쪽 일대가 그래도 지금보다 변화도 클 거고 가격 상승도 더 높을 거고 아직까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천을 1차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역과 강북, 코엑스 모두에게 다 가까운 지역 이쪽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서계동, 서우암동 그리고 뭐 청파동 이런 곳들은 재개발 추진 중이라서 아닌 곳들만 수익 투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좀 유념하셔야 될 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아니면 매매가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런 곳들이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못 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준비된 서울역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이 전문가의 의견들은 또 투자와는 이 투자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역과 관련해서 내년에 조금 기대할 만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노후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겠죠. 좀 눈여겨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 023-4553-2663번,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2022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들, 어떤 지역들 살펴보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지역은 몇 년 동안 굉장히 화두였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자양동의 한강변 쪽을 이제 눈여겨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자양사동이 이번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신통기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강변의 개발 계획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양사동이 아무래도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데 자양동 자체의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잠실동을 바로 다리 하나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촌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양 4동과 더불어서 그 빌라촌들은 이 자양 2동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양동을 보실 때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거주하고는 달라요. 실거주는 역에서 무조건 가깝고 이 생활 인프라가 완성이 된 곳이 살기가 편한데 투자는 변화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예측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양동을 볼 때 정중앙에 큰 길이 놓여져 있어요. 이 큰 길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한강변이고요. 위쪽은 한강변이 아닙니다. 그래도 희소 가치가 높은 한강변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자산 늘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한강변에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빌라촌이 바로 자양 4동과 2동이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4동의 한강변 쪽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양 2동이 남았는데 자양 2동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도 이제 재개발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일부 지역은 노후도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재개발을 하기엔 필요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한 부분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 지역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눈여겨보시되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걸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양동 자체의 이제 호재들을 보면 그 외곽 쪽만 봐도 뭐 아래쪽에 뭐 바로 이제 현대차 GBC 이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건축 압구정 그래서 잠실 재건축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바로 옆에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아파트로 다 바뀔 거고 이런 외부적인 호재들이 있는 반면에 자체적인 자양동 안에 호재를 굳이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구의역과 강변역 쪽 사이에 있는 이쪽에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 그리고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청사들이 새롭게 다 복합 업무 시설들이 유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겠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근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강변역 옆에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이 확정이 됐죠. 예,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개발을 포함해서 가장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타필드라는 그런 상업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설들이 유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두 곳을 포인트로 주고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강변 쪽은 가치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상승을 전반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내가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클 수 있는 변화가 가장 클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할 수 있는 뭐 노후도가 맞는다던가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투자금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지역이에요. 자, 이제 자양동, 사동 1, 2구역처럼 이제 재개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을 일단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바로 되진 않습니다. 1, 2구역도 이번에 안 됐잖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주변에 개발이나 변화가 확정된 곳 바로 옆 주변들 그런 곳들 부근이 가격 상승에서는 좀 더 눈에 보이고 좀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근 쪽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도 최대한 역에서 가까워야겠죠. 역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희소 가치까지 같이 동반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추천 지역은요, 장인 뉴타운 부근입니다. 여기가 다 장인 뉴타운이에요. 총 15개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통기획 신청했다가 떨어진 구역도 2군데가 있죠. 지금 절반은 이제 완성이 됐고, 절반은 추진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계시면 되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각자의 구역마다 내용이 더 다르고 진행 상황이 다 달라요. 뭔 말이냐면 이쪽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년 많아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근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일부는 전세로 살 거고, 여력이 많으면 아파트 근처로 살 거고, 여력이 부족하면 빌라나 이런 작은 것들을 위주로 먼저 볼 거고, 또 여력이 많은 사람은 대체 주택이라고 그새 또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그 부근 쪽으로 보시면 1차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높겠죠. 다만 이 안에서 또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지역을 굳이 고르자면, 이 장인 뉴타운을 봤을 때 현재 기준에 역이 다니는, 역에서 가까운 역이 바로 이 돌고지역과 상골공역, 이 두 가지 6호선 라인의 두 역입니다. 이 근처가 가장 가까운 역이 두 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노선 역 앞에서 가까워야겠죠. 그런 곳들 중에서 지금 장인 뉴타운처럼 노후도도 맞아떨어지고, 여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동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처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되, 이쪽 라인만 봐도 여기가 이제 석관동입니다. 사실은 석관동인데, 석관동에서는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일부 지역은 지금 돌고 지역을 기준으로 가로주택 정비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서 소액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도 석관동의 일부 지역은 또 재개발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토익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곳이 아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곳들 중에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가깝고 그런 곳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역세권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거고,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가 중요해요. 자, 재개발을 하려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헌집이 많아야겠죠. 상가주택이나 그런 근린생활 시설이 많은 곳들이 아니고 저층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많아야지만 그런 쪽이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몇 년 동안 여기는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3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1, 2인 가구 수요가 많은 곳이 있고,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3, 4인 이상의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부동산을 준비를 해야 그 이주 수요에 맞춰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겠죠. 그만큼 좀 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때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최대한 투자금을 낮춰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1억 이하로 더 작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변화가 됐을 때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률이 굉장히 다른 곳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현재보다 투자금은 낮춰서 상승폭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은 많이 언급을 의외로 안 하던데, 중구 신당동 쪽 라인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여기 옛날부터 개발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다 무산이 됐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통 같은 경우도 중구도 떨어졌죠.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가격 좀 이렇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후가 많이 된 지역인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입지만 놓고 보면요, 역들이 많은데 그 역들이 전부 다 2개에서 3개씩 다니는 더블 노선들이에요. 동대문 역사만 해도 3개 노선, 그리고
신당역도 2개 노선, 청구역도 2개 노선, 약수역도 2개 노선. 흔치 않거든요. 이런 곳들이 바로 이 모든 곳들이 그냥 하나의 노선이다 있는 게 아니고 더블 이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중심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인데 최근에 뭐 청구역 앞쪽에 뭐 신당 8구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세문 역사와 신당역 사이에 있는 19역도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런 게 개발이 하나씩 되면서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타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 라인도 굉장히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투자금 최대한 낮추면서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이 역들에 가까워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곳들은 더블 역세권의 좋은 입지, 현재의 입지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는 곳과 같은 노후도 지역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못 봅니다. 여기 또한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룸 이상으로 조금 더 큰 걸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마포구 한강변 라인. 여기는 좀 어려운 게 이번에 신통한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가 사실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재개발보다는 가로 정비, 소규모 형태의 정비 사업을 띄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강변 라인에서 역에서 가까운 그런 가로 정비 할 수 있는 곳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많지 않아서 옥석가리가 필요해요. 저도 여기 좀 분석하기 어렵더라고요. 여기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춘 주택, 그러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부동산이 더 인기가 많겠죠. 그런 곳들의 역세권은 필수고 대학가 부근이라서요. 여기 또한 하숙집이나 상가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들을 피하셔서 없는 곳은 없으니까 많지 않은 곳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재개발 얘기 나오는 곳 많지만 가능성 높은 건 한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노후도 충족 여부도 봐야 되고 주변 확정 변화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거기에 맞춘 이제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선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투자 지역 선정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지역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노후도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한강변 라인으로 눈여겨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또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윤민국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453-2663,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 그리고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